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경남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도의회에서 폐지됐습니다. 도의회는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역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는 박종훈 경남 교육감과 함께 경남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경남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지난 10월 15일이었죠. 도의회에서 이 지원 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이제 현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심정이 어떠셨어요? 예,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도의회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의 쇄신안을 담아서 개정을 의결했던 곳이거든요. 예. 3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폐지를 한다는 것이 어디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는 데 대해서 과연 도의회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지?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네, 이 도의회에서 폐지 결정이 나고 이제 지난 4일이었죠. 이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2요구서를 또 도의회에 제출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온 날로부터 20일 안에 제2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4일 제2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까지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2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2 요구하기 전에 각 시군을 이렇게 돌면서 각 현장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들으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들으신 그런 이야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바로 고성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다 돌았습니다. 일부에서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상투적인 이야기였고요. 많은 학부모님, 그리고 그 마을교육 공동체에 참여하신 분들, 도민들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첫날 고성에서 어떤 학부모께서 예. 우리가 과연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이 조례 폐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2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최근에 저희 관련해서 저희 MBC 경남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경남 도의회가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7.6%였고요. 찬성한다는 입장이 25.1%,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좀 팽팽한 상황이었고, 좀 눈길이 가는 게 이제 응답자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 조례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과 학교가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고 키우자라고 하는 그 일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저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도민들 절대 다수가 아마 모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교도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뿐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보니까 도민 다수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홍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학교 현장에 계신 분이나 학부모가 아니라면은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기회에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뭔지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교육감님이 직접 좀 홍보를 해주실까요? 방과 후 활동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하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 뭘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늘봄 학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 속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은 이루어지고 그로서 끝이다가 아니고 아이들이 마을과 학교를 넘나드는 속에서 이제 우리의 교육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모든 17개 시도가 다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기르고 가르친다. 이 취지의 운동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는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그 가르침도 마을에서 어른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가르치는 이런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이 중요시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이 아예 사라지는 건 또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조례가 없어도 사업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례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조례가 없어지면 이 사업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 사업도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도의 사업도 자치법규라는 근거 없이 사업이 펼쳐지면 나중에 지금 조례를 없앤 도의회가 조례도 없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때 우리로서는 그 많은 돈을 쓰는 근거도 없이 돈을 썼다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없어지면 내년에 이 사업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조례가 없어도 사업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논란이 또 지난해에도 한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마을교사와 관련해서 도의회와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와 관련된 그 경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예산이 50%가 줄어들었습니다. 도의회가 이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것인데요. 도의회는 우리가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면서 좀 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경청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서 문제가 될 부분들을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 구체적인 이제 사례가 마을 강사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강사들의 선발을 지자체에 넘기는 이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마을 강사들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편향된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 못하도록 뭐 서약을 받는다든지 또 그런 행위가 있을 때 해촉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공정성 시비 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런 노력들이 담겨서 쇄신안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난 7월 달에 도의회에서 이제 쇄신안이 담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속에서 이제 이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우리가 협의해서 교정을 해 나가고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성질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만 전국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경남만 유독 조례를 없애버리는 데 대해서는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경남에서만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짐작이 되는 바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요 앞에 이 조례가 2021년에 만들어질 때는 도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의회였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을
배움터나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다수의 어떤 강사나 참여자들이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뭐 교육감도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교육감이다가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어떤 그 배경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교육감이 책임지고 펼쳐야 되는 정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의회가 여기에서 일정하게 견제를 하고 의회가 가지는 예산 심의 의결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줄다리기를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그 조례 폐지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의회가 조례 폐지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예.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논란이 어떤 의회와 교육감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줄다리기, 타협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조정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극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경남에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좀 잘 운영된 그런 우수 사례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마을 배움터가 행복 마을 학교를 포함해서 약 300군데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떤 뭐 특별한 하나의 좋은 점을 말할 것 없이 이게 곳곳에서 그 마을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요소들을 골라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좋은 것을 뭐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있다면 마산 구암동에 있는 행복마을 학교에서 운영했던 행복 오케스트라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보도 모르는 유치원에서부터 80살이 넘은 노인까지가 함께 모여서 악기를 빌려서 모르는 악보도 선생님들한테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 공연을 하는 것을 저도 두어 차례 가보았는데 저는 그 속에서 그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른, 노인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하고는 다른 더 큰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우리 도내에 행복마을 학교마다 마을 배움터마다 그런 자랑거리들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른 지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뭐 이렇게 찬반 갈등이 있는 곳이 또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찬반 갈등이 충분히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인데요. 거기도 교육감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이 계신 곳인데 거기서는 올해 의회에서 행복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의회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 그 단체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요. 세종시 교육청은 한국을 뛰어넘어서 스페인하고 우리나라하고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제 심포지움을 열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학교가 마을과 고립되어서 있는 이런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학교가 마을과 함께하는 역할 이런 주제로 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 마을이 공동체로서 아이들을 학교 밖에서 챙기고 방과 후 활동도 같이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시도가 다 우리 경남과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렇다면 이 교육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참 이제 갈 곳이 없는,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방과 후에 또는 주말에 마을 배움터나 이런 곳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것에서 이제 학교가 가르치는 어떤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하는 속에서 학교가 이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가르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이 어떤 공동체성의 가치를 최근 유네스코 그리고 OECD 같은 교육과 관계된 국제기구들이 2030년, 205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교육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제 소통 그리고 공동체성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공동체의 가치,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챙기는 이런 노력들은 이제 뭐 제가 10년 전으로 도로 거스를 수 없는 예.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고 이제는 보편화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텐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좀 들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마을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정치적 편향성, 이제 세 번째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지역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을 강사들이 우리 도내에 2,000명 가까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시골 지역에는 기촌 하신 분들은 대단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의 교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를 들면 목공 전문가가, 도예 전문가가, 그리고 현대무용 전문가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하고, 학교 바깥에서도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다들 애쓰고 계시고요. 그분들에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분들이 상처받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이 애를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편 정치적인 편향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마을 강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편향적인 것을 가르쳐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나친 우려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각서도 받고 그런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이제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예. 농산어촌과 도해지의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격차라는 것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의 그 격차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가치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농산어촌에서 당장 이런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고 더 도해지 지역하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합천에서 농산어촌 지역이지만 코딩을 전문으로 해서 도해지에 살다가 귀촌한 어느 분이 예. 아이들하고 같이 코딩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 강사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우리가 제대로 인건비를 줬다고 말할 수 없는 참 얼마 안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도해지에서 귀촌한 그분이
코딩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지역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이제 제의 요구를 했고요. 앞으로 남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공원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정말 엎드려서 빌고 싶습니다. 네. 고쳐서 수정 보완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불이익을 어떻게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읍소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이제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 찬성이 이제 46명이었고 폐지 반대가 5명, 기권이 11명으로 이제 폐지안이 가결이 된 건데 제의 요구안도 이제 투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찬반 비율에 좀 어떻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표결 예상은 저희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모든 시도가 공통으로 펼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1차적인 표결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의결해서 이 조례를 살려주시는 것도 저는 큰 중요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이 경남의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말씀 들어보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도민들께서 제대로 아시지 못하면 그 사업의 정당성이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반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펼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는 혼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인사를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